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참사가 세월호 사건이라면 손에 왕자를 새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참사가 바로 이태원하고 무안공항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도 여러 개의 글을 통해서 여기에 혹시 귀신을 섬기는 그림자 정부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 일본의 무속 신앙인 이 분홍 주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탐사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열린 공감 TV라고. 이게 혹시 일본의 분홍 주술과 또 인신공양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삼풍백화점, 청와대, 이태원, 무안공항,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일본의 분홍주술, 그리고 인신제사, 여기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블로그가 아합과 이세벨 정권으로 묘사했던,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을 보는 것 같다. 결국엔 김건희가 이 윤석열을 조종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혔는데, 이게 망국의 징조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을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기간에 제가 왕자를 새기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난 3년을 보면 그래요.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를 갈 뻔했던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블로그가 아합과 이세벨 정권으로 묘사했던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인신공양, 인신제사가 의심되는 이런 사건들을 한번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떠오른다. 이거는 제가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올린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엣발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발의 엣발은 아버지가 두로왕인가요? 두로왕, 엣발. 발을 섬기는 사제입니다. 본인도 그래요. 무당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도 무당이고 자신도 무당이고. 근데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벌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 경선 당시에도 보면 왕자를 새기고 등장을 하죠. 이게 뭐 그 당시에 너무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버무리고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주술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열린공감 TV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가 진행 중이에요.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 알길 원하면은 뭐 뒤에도 링크가 나오니까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정말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하늘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사람도 분노할 만한 이 사건들이 왜 일본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뉴라이트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마테라스라 그러네. 김건희가 섬기는 신이 일본 신이죠. 일본의 시조신. 세미라미스가 연상이 되는데, 아무튼 일본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분홍주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잠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분홍주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분홍색 홍매화의 의미. 일본식 주술도구로, 이 홍매화 자체가 주술도구로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보이죠? 홍매화. 주술도구로서 악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악귀를 내쫓거나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걸 때 사용하는 주고, 주술도구라는 겁니다. 홍매화 가지 자체가 주술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죄와 업벌을 대신해서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그렇죠? 나의 죄와 업벌을 그 희생된 사람이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일본의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사악하죠. 이 의미를 인신제사와 연관시킨다면 인신제사가 치러지는 특별한 장소에 홍묘화를 의미하는 분홍빛 상징물을 가져다 놓으므로 결국엔 주술을 완성한다. 어떤 주술이에요? 애곤을 망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주술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엔 망자가 이 악한 기운 또 애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머물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게 홍묘화의 주술 아니면 분홍주술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분홍색 삼풍백화점과 아크로비스타. 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살던 곳이 지금도 뭐 살고 있죠. 강남의 아크로비스타. 근데 이곳은 여러분 30년 전에 1995년이죠. 삼풍백화점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던 삼풍백화점이 참사가 일어났던 자리에 이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김건희, 윤석열이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술적인 의미 때문에. 자, 김건희처럼 무속을 믿는 자들에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 이 죽은 자들이 애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 복을 받는다. 아마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귀영화를 얻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일본에서 히토바시라라고 해서 뜻은 뭐 사랑기둥이란 거예요. 산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둥으로 삼는다. 건물을 세우는 히토바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성과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 아래 혹은 그 근처에 사람을 파묻어서 일종의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이 건축물이 사람의 생명력을 먹어 안정되고 튼튼해져서 결국엔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막아준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인신공양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뭐 현대에서는 못하겠죠.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히토바시라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일본 신을 섬기는 김건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일본 신입니다. 아마테라스라고 하죠.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발견됐던 이게 일본 신이에요. 일본의 시조신인데 아마테라스,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여러분 거기서도 단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단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이 아니라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신화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남매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일 합방의 명분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일본 신화가 아마테라스 신화인데 그 아마테라스 신화를 김건희가 믿어요. 일본 신을 섬기는 거죠. 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를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히토바시라를 거친 명당으로 여기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희생됐기 때문에 여기는 명당이다. 애곤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이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애곤을 갖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부귀영화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거처를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소름 돋게도 1995년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이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이라도 반복되면 필연일 수 있다. 그죠? 아크로비스타 여기죠. 지금의 건물이고 옛날에 삼풍백화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에 강남에 세워진 초고층 아파트인데 아무튼 여기 무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입주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과 김건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벌인 홍묘화 퍼포먼스. 주술에 심취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 거처를 용산으로 옮겨갔는데 아마 이 용산 드래곤 마운틴이죠. 드래곤 힐이라고 하나요?
용이 되겠다는, 영원히 용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옮긴 것 같은데, 아무튼 저들은 이 청와대를 흉가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해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긴 겁니다. 아무튼 저들이 흉가로 여기고 있는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날, 이상한 퍼포먼스가 벌어졌는데, 분홍색 홍매화를 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애군을 물리치는, 청와대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 행위,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자, 청와대 앞 잔디밭에도 청와대 국민풍으로란, 이게 보면 청와대가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이에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분홍색이에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이 또한 청와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애군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개방하는 날 사람들이 다 홍매화를 맺죠. 일본 주술입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앞에다가 청와대 국민품으로, 어찌 보면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애군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홍매화 대신에 이런 구조물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입니다. 계부.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 한때 일본 통일교 대표로 있던 사람이요. 이게 일본 종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죠. 김충식이 홍매화 퍼포먼스를 주도한 겁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했겠죠. 자, 세 번째. 이태원 참사에 등장한 분홍색 차벽. 이때 한참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마약 사건은 다시 수사가 들어갔는데, 김건희 일가가 이 마약 사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어요. 밝혀지면 아마 나라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예요. 이태원 참사. 여기에도 아주 치밀한 수비학이 동원이 됐어요. 2022년 10월 29일. 딱 더하면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666. 뭔가 좀 인신제사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 날짜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의 현장엔 분홍색 차벽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양옆으로.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일본 무당이 와서 주술을 벌였습니다. 주술을 벌였어요. 혹시 이것이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사람들, 이걸 인신공양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잘 되기를 비는 마지막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양옆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죠? 급하게 칠한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일본 무당이 와서 이태원 참사, 어찌 보면 이 영혼을 아까 일본의 주술행위처럼 받아달라고, 그리고 내게 복을 달라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닌가, 앞으로 펼칠 마약 사업에 복을 달라라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안공항의 주황색 이퀄라이저. 보통 여러분 이퀄라이저는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도 아마 주황색일 거예요. 근데 무안공항에 있는 이 이퀄라이저를 보면, 어떤 사진을 보면 이게 좀 분홍색처럼 보이기도 해요. 붉은색이 좀 많이 더 들어갔는지. 근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무안공항 참사 당시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만든 콘크리트 이퀄라이저. 보통 여기 이퀄라이저는 그냥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수 있게끔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세워요. 이거 자체가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나기 한 6개월 전인가 한국공항공사 손청환 씨가 이게 저거 하고 있는데, 사장으로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퀄라이저를 세우면서 콘크리트로 된 둔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원래는 뻘밭이었는데,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그냥 싹 쓸고 그냥 지나갔으면, 뻘밭으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한 2-3명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둔덕을,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어찌 보면 좀 분홍색 비슷한 그런 이퀄라이저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열린공감 TV에서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록. 자, 아무튼 이 손창학 씨가 무한공 참사가 작년 12월 26일인가 29일인가 일어났죠. 그리고 손창한 사장은 이 공사를 진행시킨 사람인데 1월 20일인가 갑자기 뭐 세상을 떠났다는, 혹시 자살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또 아까 청와대 홍미화 퍼포먼스를 주도했던 김건희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충식이죠. 무한공원 참사에도 또다시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무한공원 이퀄라이저가 아니에요. 로컬라이저. 근데 거기다가 왜 거기다 콘크리트를 둔덕을 만들었습니까? 요것 때문에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숨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열린 공감에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원래 뻘밭이었던 이곳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만들었다면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목숨을 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콘크리트 둔덕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언뜻 보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주황 색깔의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원래는 그 주황색이 맞아요. 그래서 그림에도 뭐 주황색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밑에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참사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고 현장인데. 이게 보면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사고 현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주황색이긴 하지만 분홍 색깔로 보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이런 색깔을 칠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분홍색 주술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무한공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12월 26일인가 29일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가 한참 그 계엄에 실패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이 좀 진행이 될 때예요. 그래서 이 탄핵을 막기 위한 주술 행위가 이 무한공항에서 혹시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인신제사를 소재라고 있죠.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그거 가면을 쓴 사람들, 특별히 염소 가면을 쓰고 올빼미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들 있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게임을 빌미로 한 인신제사죠. 피가 흐르는. 자, 인신제사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로고가 뭐예요? 분홍색.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니겠죠? 인신제사를 상징하는 분홍색이고, 또 그 두 번째부터 나왔나요? 거기 관이 등장하는데, 이 관에 커다란 분홍색 리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홍주술이죠. 일종의 인신제사를 인증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봅시다. 분홍색 관달, 분홍색 리본이 장식된 관달, 블랙핑크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로고도 분홍 색깔이죠. 인신제사.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밖에도 명태균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이준석이 개혁신당 뭐 지금 대표가 됐다고 하는데, 사찰에 가서 홍묘화를 심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죠. 홍묘화. 홍묘화. 이것도 주술적인 그런 행위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죠. 대통령의 꿈을 꾸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에서 무슨 AI 뭐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사장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또 기념품도 분홍빛으로 이렇게 만들고 마스코트도 분홍빛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주술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 AI 허브 개관식. 분홍색이죠? 요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다 분홍색 구조물을 만들어 놨고, 자,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주는데 분홍색이죠. 색깔이. 서울시가 올해의 색으로 스카이로라. 뽀랑색이지. 뽀랑색. 이것도 분홍 주술이 아닌가. 마스코트도 분홍 색깔이고. 좋다 그러죠. 본인도 분홍색 옷을 입고 있죠, 안에. 여튼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손에 왕자를 새기고 대선 토론에 나온 것도 모자라 일본의 분홍 주술에 빠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 아합과 이세베, 윤석열과 김건희죠. 이 두 사람이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취한 이 극우 개신교인들이 윤석열, 김건희 무속 정권의 부활을 꿈꾸면서 윤핵에 뭐 전한길이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쌍전이 다 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교인들이겠죠. 윤핵에 윤석열 어떤 사람이에요? 임장환 목사도 마찬가지고 무속에 매인 사람인데 김건희도 그렇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사악한 일이 함께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한국계도 탄핵을 당한 것이다.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선 토론 때 나온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배경도 분홍색이죠. 왕자색이고 나오고 그리고 넥타이도 분홍색이야. 지금 보니까 좀 소름 돋네요. 정확한 추수령입니다. 계산된. 그걸 공식 행사에 분홍은 입고 나오죠. 그 윤석열의 이몽가가 남녀 호랭개교 무당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데 무당 옷을 입고 있는데 무당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걸쳤어요. 조끼 같은 걸 걸쳤는데 이 분홍 색깔입니다. 분홍 주술이죠. 남녀 호랭개교, 일본 종교죠. 일본 종교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도 아마테라스 생긴 김건희도 그렇지만 그래요. 자, 어떤 공식 행사인데 여기도 취임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홍 옷을 입고 나왔죠. 치마. 그리고 윤석열은 분홍 넥타이. 추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수부 검사가 반드시 들러야 할 곳. 아마 그 양평에 있는 김건희 뭐 일가의 땅에 세워진 건물인데 분홍색 건물에 뭐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속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무당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몰아내라. 특별히 인신조사를 지키는 몰렉신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무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의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절정이 이른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행위들이 자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또 자식을 이 몰렉에게 바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복술과 사수로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를 운영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사술에 빠져서 나라를 무속신앙으로 이끌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3년 만에 내려오게 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뭐 이재명 보면 신천지, 통일교 또 무속 정권에 대해서 계속
그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친 예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이 뭐 어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떠나서 하여튼 이재명 정권을 통해서도 이런 사악한 일들이 또 이단들이 이 땅에서 좀 척결되고 거기에 부안했던 한국교회도 좀 회개하고 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